지금 채무가 힘드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이용해서 경제적 갱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파산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는 회생 파산 절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랑 제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이랑 인생 사는 얘기 좀 하려고. 인생 사는 얘기.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밖에서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호프집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듦을 저한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힘듦이라 하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항상 이렇게 안정된 흑자 적자의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득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큰 빚 없이 살면 누구나 행복하죠. 누구나 그렇게 현명하다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것도 첫 경험하는 거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첫 경험을 하는 거고, 어떤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식당을 첫 오픈한 것도 첫 경험하는 거예요.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하죠. 근데 이거는 경제적 실패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드린 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 실패로 인해서 본인의 채권자들한테 미안함과 도의적 책임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개인회생이라는 거, 개인 파산이라는 법을 통해서 한 번의 경제적 실패를 다시 갱생을 시켜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쁜 짓을 했다면 이런 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보통 사람들이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이 처해지면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실패하고 내 인생의 실패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여기서 사행성 채무는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하세요. 그건 인생이 한번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건 여담입니다. 50대 초반이라는 남자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내가 2년 전에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연락처를 왔는지 전화가 왔어요. 갖고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옆에 농약을 사다 놨습니다. 내가 이제 먹을까 하는 찰나에 그 법무사님 유튜브 용기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저희 사무실 와서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내일 왔어요. 하지만 이분이 주식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그때 당시 채무가 한 3억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기업에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게 직장생활 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었지만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튼 해서 개인에서 인가결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중압 좀 이상했어요. 이 A라는 분이.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옆에 농약이 있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시던 분이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오니까 주식을 조금 소액을 해도 되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액을 하든 뭐라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아니 그거야 뭐 A라는 선생님의 자유니까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로만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인가결정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그 인가결정 후에 다시 아내 이름으로 주식을 손대가지고, 아내가 그때는 살림만 했던 분인데 일하라고 시켜가지고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인 대출 받고 뭐 해갖고 또 주식으로 아내 이름 한 1억 2원이 졌으니 아내 개인회생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탁 받는 순간 한 건 받아서 의뢰가 좋은 게 아니라 너 같은 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악용이에요. 이게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또 아내까지 그렇게 만들어내.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반성하세요. 이거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이해해주세요. 그냥 제 경험상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중독이죠. 이분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 같아. 여튼 실제 아내는 주식 안 했고 내가 했는데 뭐 걔는 재판부에서 뭐 원금 탕감이 많이 될까요? 어쩔까요? 아무튼 본인이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막 대답하기가 내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냥 다른 데 맡기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랬냐면 이제 막 잔머리를 쓰는 거야. 개인회생을 자기가 이제 한번 해봤으니 얼마 탕감 받고 얼마 받고 이런 거. 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악용하신 분들은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인생의 실패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하지만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또 남은 인생이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안 맞아서 힘들어서 개인회생 하신 분들은 그렇게 너무 많은 큰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누구나 인생 살면서 경제적으로 한 번씩 다 실패합니다. 다만 이런 사행성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은 우리나라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서 이 경제적 실패를 한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제2의 경제적 삶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채무가 힘드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경제적 갱생을 하시기 바랍니다.